네, 안녕하십니까. 영우석TV입니다. 조금은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영우석TV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주 한겨레 신문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칼럼을 쓴 석진환 이슈 부국장 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번 주 상당히 많이 떴었죠.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옛날 돌아가서 2009년, 2010년 사이에 이분이 아마도 법조기자로서 석진환 부국장이 그 당시 법조기자로서 기사를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독자들이 검찰 수사에 비판적 언론이 있느냐를 항변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한겨레 역시 검찰발 기사의 타성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검찰발 기사의 타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똑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뭐 똑같이 뭐 조중동처럼 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달아놨은 메모로 석진환의 첫 번째 변명이라고 제가 한번 달아놔봤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살아오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나는 그 인생의 삶의 자세를 진심으로 믿었다. 검찰 말 그대로 쓰면서 믿었답니다. 정말 이제 좀 어처구니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1차 수사 의뢰 그 당시 뭐 의자에 놔두고 의자가 뭐 받아 먹은 안 받았니 이래 그 당시에는 무죄가 났었고 2차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이 바로 이제 한만호 씨였죠. 한만호 씨 사건이었는데 그중 9원 6원에 대한 판단 다를 수 있었겠다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본인은 썼었답니다. 이제 첫 번째 놈입니다. 하지마 이놈입니다. 그죠? 예, 첫 번째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접속부자죠. 한 전 총리라고 꼬투리 잡힐 따위는 하지 않을 거란 기대는 속죄로 심어졌다. 한마디로 받았다라고 여긴 겁니다. 누가? 이 한겨레 이슈 부국장 석진환 씨가. 그래서 속죄로 심어졌다. 완전 소설 쓰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지청 중심으로 당시 2차 수사와 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죠. 예, 뉴스타파에서 한만호 씨 비망록에 관한 이야기인데 비망록에 관한 거였는데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표적을 올가매는 별건 수사 압박과 회유에 능하다라고 슬쩍 검찰의 비판한 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째 사건의 수사 과정을 재조사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다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놨죠. 지금 비망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은상 씨 새롭게 정인으로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정원에 써달라 해서 한은상 씨는 거부를 했었죠. 조사 사건 한만호 씨 세 사람이 있었죠. 김 씨, 최 씨, 한은상 씨 이렇게 있었죠. 한은상 씨는 정원을 안 썼고요. 최 씨가 썼었는데 이 최 씨란 분이 바로 4월 7일자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죠. 이분이 아니다라고. 그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건데 이 지금 석진환 씨 컬럼에서는 지금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속설이 좀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딱 세 줄로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 불사라고 있었죠. 네, 두 번째였습니다. 한번 봅시다. 재조사를 하더라도 물증까지 있는 삼보건 부분에 관해서는 한 전 총리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복권될 것 같지 않다. 재심이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적 명예를 회복시키는 시도는 한 전 총리의 더 깊은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한마디로 하지 말란 얘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치? 재심이 가능하지 않다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두 명이 사후에 돌아가셨는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볼까요? 쭉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예,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 관련 두 명 사후 재심서 무죄라고 지금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연합뉴스 이강일 기자네요. 예, 그런데 뭐가 재심이 안 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구성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됐습니까? 석진환 부국장님. 돌아가신 분도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성취만 남으니 가지 마라 소리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전종티가 살아왔던 인생이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살아낸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양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이었답니다. 양심적이라고 해놓고 또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을 갖다가 이렇게 베베 꼬고 있습니다. 정치적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잘못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비판이 위축될 일은 아주 한마디로 그대로 냉정한 평가 비판을 해야 된다. 뭐 돈 받아먹는데 무슨 이렇게 하고 이야기죠. 한 전 총리의 결백 주장은 이제 신의 영역. 야 이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듯해 안타깝다. 정말 진짜 기가 찰노릇입니다. 신의 영역이랍니다. 신의 영역. 이제 그만해라. 죽은 사람 못 살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한만 원씩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못 살리니까 뭐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이제 뭐 그만두라 소리죠. 정말 희한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77석을 얻었는데 뭐 최대 권력이 일어났습니다. 최대 권력. 정말 선거 한 번 해가지고 엄청난 권력입니다. 예, 주는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한 사람은 인생과 명예를 무참히 째밟았다. 누가 말했냐면 김태희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수사의 문제점을 따져보자는 것이면 모를까.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막 잘란 거 아닙니까? 석진환 씨. 문장을 이렇게 이것만 딱 해놓고 앞뒤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13명의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정치적 효과만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러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거두절미 잘라버리고 비난하기 좋은 말을 인용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석진환 씨? 그러면서 이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 붙여놨죠. 예, 작사가 이주엽 씨가 쓴 문장인데요. 한국일보에서 쓴 문장인데요. 봅시다. 욕망과 감정은 거대한 빙산이며 인간의 이성은 그 위에 아주 조그맣게 떠있는 섬이다. 이 허약한 이성이 평생 내 몸 안에 동물을 다스리는 일이 삶이다. 지 말이 아닙니다. 이주엽 씨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싹 뺐습니다. 참 어렵고 위태롭다. 망신은 늘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문장을 싹 빼고 삶이 끝날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양심은 절대 장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작사가 이주엽 씨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문장 왜 삭제했어요? 석지한 씨. 망신은 늘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문장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신은 당신이 당해야 될 장인데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난주 한 신문 칼럼에서 본 이 대목을 내 자신을 위해 읽고 또 꼬집었다. 읽고 또 꼬집었던 사람이 이 두 문장을 빼버려요? 예, 석진아 씨. 그리고 좀 성실합시다. 그 한겨레 그 출신이 그 노재현 씨, 노재현 씨랍니다. 죄송합니다. 허재현 기자 좀 이런 거 좀 성실하게 좀 찾아서 좀 하세요. 그럼 뭐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예, 비판하면 확실하게 비판 좀 하세요. 한국 주류 세력이 바뀌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세상이다. 진보 개혁 세력이 양심과 도덕에서 우위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 아니 양심 도덕 우위에 있다고 양심하고 도덕하고 무슨 지금 이걸 병치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상식 이야기죠. 상식. 지금 그 당시 정인에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 아니다라고 놓고 있는 판이고 비망록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양심이 무슨 이런 그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당신이 이거를 읽었다라면은 위에 작사가 이주엽 씨가 쓴 글을 읽었다라면 이 문장을 인용했어야 됩니다. 다비도위치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문장을 당신이 인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석진환 씨? 우리 모두 공평하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양심 운운하기 전에. 자, 이 문장은 한국일보 그 이주엽 씨 이분입니다. 이주엽 씨. 아까 지금 인용했던 문장은 원래는 박민규 씨, 소설가 박민규 씨가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양심과 기억을 장담할 수 없다. 소설가 박민규가 표절십에 휘말렸을 때 썼던 반성문을 가장 좋았던 구절이다라고 이주엽 씨가 인용을 하면서 했는데요. 이 글은 다음에 또 제가 다시 한번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경향신문 출신인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십니다. 누구 양심이라는 타이틀로 서프라이즈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친구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오피니언면에 실린 석진한 한겨레 이슈 부국장의 칼럼 쭉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나라도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을 두는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 진실을 기록에 남겼다고 결심하게 한 장본인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강기석 지금 진흥이사장님께서 그 당시 2009년 2010년 한 전 총리 재판 때 이분이 다 지켜봤다고 합니다. 거기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석진한 씨 때문입니다. 그 한겨레 기자가 쓴 칼럼이 내게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진볼리락 하면서 거의 모든 정치인은 부정한 돈을 받는다. 돈을 받은 정치인은 수사를 시작되면 처음에는 거의 모두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한명수 전 총리도 그럴 것이다. 검찰이 아무 증거 없이 수사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깨끗하게 정치를 해왔던 한명수 전 총리도 처음에는 부인하다 끝내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장을 지금 강기석 이사장이 이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아무 증거 없이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미치죠. 오로지 검찰 입장에 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식의 글이었다. 강기석 이사장이 볼 때 석진한 씨의 글을 이렇게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결백하다고 말하지만 법적 판단이 끝나고 재심도 어렵고 돈을 줬다는 한만 원씩도 죽었으니 한 전 총리의 결백 주장은 이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믿는 도끼가 검찰에서 대부분 판결로 바뀌었을 뿐 처음부터 한 전 총리의 유죄 심정은 여전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강기석 시장님은 석진한 씨의 이런 신의 영역 이렇게 넘어갔다고 했던 이 문장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석 부장에 묻고 싶다. 대부분 전원 합의 판결은 영원한 무오류인가? 대부분이 확정한 유신 50시대의 무수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3내 그 3인조 강도 사건도 있었죠. 그다음 이춘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재심에 들어가고 있어요. 재심에 하나는 완전 무죄 나왔었고요. 이춘재 사건 아시죠? 화성살인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유죄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죄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무죄인 것이 아닌가? 그죠? 무죄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죠. 수사 과정에서 증거날조 등 검찰의 부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석진한 씨에게. 아직은 신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역, 즉 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니 석 기자는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석 부국장 왜 이런 칼럼을 썼을까? 내가 보기에 변명하기 위해서다. 한 전 총리를 유죄로 몰아갔던 행위들에 대한 문제부를 받고 싶은 것이다.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민주당을 오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원내대표 김태현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쭉 이야기하시면서 현장에 잘 나와보지도 않은 언론은 왜 빨리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나 안다라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검찰의 횡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하나의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칼럼 한 대목 인용했었죠.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절대 장담해서 안 된다고 한다를 그에게 반사하고 싶다. 당신의 양심부터 잘 지켜라. 이렇게 강기석 이사장님은 이렇게 석진한 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진한 부국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걸 올려놓고 신의 영역으로 몰아붙이면 다 신의 영역이 되는 겁니까? 이 신의 영역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후배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